안녕하세요. 베트남 윤리자문위원회가 오늘 나노코박스 백신을 평가합니다. 뉴스 기사에서 볼드체로 강조해준 문구부터 보면요. 보건부 차관이 말했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2021년 말까지 허가를 받아 최소 1개 이상의 백신을 보유하게 될 것이며 2022년 초부터 국내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말이죠. 2021년 말까지 허가를 해도 투입은 2022년이라고 하는 걸로 보아 허가와 투입 사이에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이 9월이니까 10월, 11월, 12월, 적어도 3달 뒤죠. 그러니까 나노코박스는 긴 호흡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숨막히게 달려왔죠. 그리고 쉬어가는 걸 증명하듯이 뉴스 기사에서도 이제는 HLB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노코박스로 숨가쁘게 달려오고 이제는 쉬어가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되짚어보는 것이죠. 이 뉴스는 큰 틀에서 리보세라닉과 나노코박스 사업을 비교하는 기사입니다. 항암제 사업과 백신 사업을 비교하는 것이죠. 주주님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되었든 주가가 현재 최고가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기업에 투자한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감정을 결정하는 건 궁극적으로 주가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백신 사업을 추가하면서 주가가 오르지 못한다면 왜 사업을 벌리냐면 불만이 나오겠지만, 백신 사업을 추가하면서 주가가 급등한다면 우리 회장님 최고가 되는 것이죠. 같은 사업이라도 주가의 방향에 따라 평가는 확 바뀝니다. 나노코박스 재료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 우리의 기억 속에 리보세라닙은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오겠죠. HLB 관계자는 말합니다.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이죠. 주가가 오른 상태니까 이런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유지되다가 리보세라닙 NDA 제출까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나노코박스 재료가 나오기 전에는 리보세라닙 NDA 제출이 나와도 주가는 반응 없을 것 같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가에 좋은 반응을 줄 것 같죠. 주가가 오르면서 분위기가 확 바뀐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단기 투자자든 장기 투자자든 주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재료를 볼 때도 주가의 상태에 따라 느껴지는 감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가가 급등하다가 멈칫하니까 회의적인 시각들도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며칠 전부터 그런 분위기를 느꼈는데요. 댓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에서도 그런 시각 중 하나를 다루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나노코박스가 접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근거로 이미 많은 국가에서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와 중국의 시노팜과 시노백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허가 신청 절차도 시작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청을 안 한 건지 신청을 해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휴원스에서 스푸트니크를 보급하려나 보죠. 휴원스가 식약처에 스푸트니크 백신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는 입장이 이미 확고했네요. 스푸트니크는 정부에서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백신이 아니라고 하네요. 볼드체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임상 자료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검토해도 승인을 위한 근거로 잡기는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백신이 개발되던 초창기인가 날짜를 확인해보니 2021년 4월달입니다. 참고로 스푸트니크 V 백신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으로 러시아 등 61개국에서 승인되었으나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직 허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게 가장 중요한 참고사항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와 사이가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래서 견제용으로 스푸트니크는 승인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데이터를 믿지 못해서 승인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조차 제대로 안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토를 한다는 건 사용하기 위한 건데 이미 미국과 유럽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백신이 있거든요. 굳이 러시아의 백신을 검토해서 승인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의 FDA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도 긴급 사용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미국 백신만 승인해줬죠.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 백신은 더더욱 가능성은 떨어지죠. 방금 4월달 배포 자료를 봤고요.
8월달 기사를 보면요. 식약처는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하여 정식 심사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분명 휴원스가 4월에 사전 검토를 신청했는데 진행은 더디죠. 그도 그럴 것이 식약처가 도입 계획을 발표한 적이 없는 백신이 스푸트니크였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것도 급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4개월이 지나도 정식 심사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 걸 보면 심사할 생각이 다소 없어 보이죠. 그럼 데이터가 불안해서 그럴까?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는 많은 국가에서 현재 사용되는 백신입니다. 여기에서 살짝 느껴지는 건 백신도 진영 논리가 적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편과 중국과 러시아 편으로 나뉜 걸 알 수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97개국에서 승인받았고 스푸트니크가 70개국에서 승인받았습니다. 각각 2위와 3위인데요. 승인받은 국가는 27개국 정도 차이 나는데 스푸트니크가 70개국이라는 건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죠. 화이자와 스푸트니크가 2등과 3등인데 1등은 누구인가? 바로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121개국에서 승인받았습니다. 이렇게 승인을 많이 받은 스푸트니크인데 왜 한국의 식약처는 승인을 안 해줬을까요? 한국은 선진국의 판단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판단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저도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위험해 보이는데 우리가 먼저 승인해서 접종할 이유는 없죠. FDA, EMA, WHO의 판단을 먼저 보고 뒤따라가도 크게 늦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도 이제는 서서히 선진국의 모습을 갖춰가려고 합니다. 기사 제목을 보면 독립심사 의지의 식약처라고 하죠. 선진국이 승인하기 전 한국도 앞서서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도전해 보는 거죠.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남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앞서서 스스로 판단하는 역량도 길러야죠. 그런 관점에서는 성장하는 듯한 모습 같아 응원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휴원스가 스푸트니크 V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신청했었죠. 사실상 허가 심사에 돌입한 거라고 하는데요. 사전 검토는 정식 허가 신청 전에 서류 심사부터 진행해서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듯이 8월 달에도 정식 심사는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식약처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미 다른 백신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지도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식약처의 의지는 바로 CPP 제출 규정을 폐지하면서 심사를 받아줬던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외에서 승인을 받아야 식약처도 심사를 받아주고 심사를 해줬던 것이죠. 그런데 해외 승인 없이도 식약처에서 독립적으로 심사를 해보려고 한 게 바로 CPP 제출 규정 폐지였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오늘 나노코박스 백신 평가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스푸트니크 V를 독립적으로 심사하려고 했던 식약처의 의지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